자, 방금 공부한 구강에 대해서 키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키 핵심 요약은 다 이렇습니다. 이전능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소유권 연능계는 매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원인은 딱 5가지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1번에서 무슨 능기 맞추면 소유권 보존능기 일단 보존능기를 맞춰야 되겠죠. 보존능기 맞추면 2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 연기를 원이 딱 5가지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외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외워갖고 원인 5가지만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지문이 몇 개 나오면 지문이 5개 나오면 항상 뭐예요? 항상 수업 시간에 안 배우고 모르는 게 한 2개 정도는 딱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눈에 많이 익었던 거예요. 그 많이 익었던 것에 항상 답이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답이다니 그 중에서 하나 찾아야 돼요. 안 배운 거 절대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뭐랬어요? 매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유언에 의한 유증이 있고 그다음에 상속이 있고 자 그다음에 수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진정 명의 뭐예요? 명의 회복에 의한 연기 딱 몇 가지가 있다? 딱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면 딱 떠올리라니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거민받지 않고 거민받지 않고 뭐예요? 부동산 자 실거래 금액을 해야 되니까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받는구나. 그다음에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일 때 여러 명일 때 받는구나. 그거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 아니라면 받을 수가 없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이니까 그거 주의를 해두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투조. 이거 유증은 2개죠? 유증이 뭔데? 유언으로 증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유언으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 2개인데 하나는 공동이청이에요. 또 하나 뭐라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유증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이 포괄유증하고 유증을 종류를 뭐로 나눈다? 포괄유증하고 뭐예요? 자 무슨 유증하고 특정유증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2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2가지로 나눌 때 자 2가지 나눌 때 자 이렇게 2가지 나눌 때 자 같은 점은 뭐냐니 이게 같은 점은 이렇게 2가지 나눌 때 같은 점은 뭐냐니 같은 점 자, 같은 점 공통점 뭐냐 같은 점 뭐냐니 같은 점은 무조건 이전능계 할 때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무조건 공동시청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아니 차이점 뭐냐니 그런 포괄유증은 만약에 뭐예요 차이점이 있다 하게 되면 자 포괄유증은 일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해요. 특정유증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종합적으로 뭐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딱 만약에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게 이해가 다 되고 그러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 그건 이 동영상 저한테 동영상 들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머리에 지금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큰일 납니다. 그 병원 가보셔갖고 본인의 호르몬 상태가 지금 어떤가 좀 그 판정을 받아보셔야 돼요. 큰일 난다니까. 이게 수없이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미니멈으로 한 3번 정도 들으셔야 돼, 3번. 그러면 이건 등기해야지만 권리 취득합니다. 자, 또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이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 직접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뭐가 가능해, 이거? 보존등기가 가능해, 보존등기가. 근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무리 미등기라, 이 특정유증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미등기라 해도 그 자식이 보존등기 마치고 나서 이전등기 해주는 거, 이전등기. 절대 이건 못 합니다. 이거는 직접, 단독으로 보존등기 못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증은 2가지고, 근데 상속하게 되면 2가지. 하나는 단독이고. 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 상속등기 한다 그랬죠? 묘라 했어요.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지문에 등장하면 절대로 뭐예요? 보상 없다. 2가지는 안 된다. 그건 이제 보자니 그거. 보상 없다. 그 다음에 수용은 3가지. 하나는 뭐예요? 비록 성질이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하고 단독하고 뭐예요? 촉탁이다. 절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촉단하라. 그 다음에 상속등기하고 뭐예요? 자, 상속등기하고 지역권 제약하고는 직만하라. 지역권 제약하고.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딱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지만 일단 뭐예요? 일단 원인 등기 원인 일자 있죠?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동일 때는 원인 증서가 없지만 판결일 때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때 판결서가 이게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이제 이게 좀 받으자는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환매 등기는 각계 모양으로 동시에 이전 등기와 같이 하지만 신청서가 별개로 내는 것이고, 자, 매매 비용, 매매 뭐예요? 자, 매매 등과 매매 비용이 필요사항이고, 하여튼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시 등기법 시험 문제에 절대 기간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입니다. 존속 기간이니 뭐 다 임의적입니다. 언제나 환매 등기는 부비 등기한다 보시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다음에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남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합의 관계다. 이 두 가지만 좀 받으자. 신탁 등기는 법이 개정됐다. 작년에 이제 단독 신청이 다 불어나왔지만 단독이다. 그 점 받으시고, 그다음에 구분 건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대지권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대지권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토지등기부 사학내라는 것이고,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의 권리권 등에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절대 뭐예요? 토지만 건물만 나오면 자, 전부 중에 하나다는 게 건물하고 땅이 붙어 있는 거니까 하나인데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하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런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핵심적인 요약 그 내용을 자, 정리를 끝나겠습니다.